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토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토성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토성을 무겁고 어렵고 때로는 두려운 존재로 기억합니다. 점성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토성이 지나간다는 말에 마음이 긴장되는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토성은 우리에게 힘든 시련만 주는 별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토성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토성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숨은 스승으로 말이죠. 사실 토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내려놓기, 수용, 그리고 지켜냄이라는 세 가지 지혜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는 순간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는 관계를 정리할 때,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 선을 그어야 할 때 말이죠. 오늘 우리는 어렵고 복잡한 점성학 이론을 설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삶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 조용히 옆에서 조언해주는 친구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토성이라는 상징을 통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성장의 순간들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성이 알려주는 인생의 지혜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성이란 무엇인가? 토성은 점성학에서 구조, 책임, 현실, 경계를 상징하는 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를 다지게 하고 현실을 직면하게 만드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토성은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별이 아닙니다. 오히려 속도를 늦추고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다시 점검하게 만듭니다. 토성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인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는 어느 정도인가?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부터는 타인인가? 이 질문들은 언뜻 보면 철학적이고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일상에서 매일 마주하는 고민들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과도한 업무를 떠안고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정말 이 모든 걸 다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는 내가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고 어디서부터는 거리를 두어야 하나? 라고 고민하죠. 이런 순간들이 바로 토성의 질문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토성의 에너지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는 기초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빠르게 쌓아 올리려고 할 때 토성은 기초가 튼튼한가? 라고 묻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땅을 고르고 기둥을 세우는 작업이 가장 오래 걸리듯이 우리 삶에도 탄탄한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토성은 바로 그 시간을 만들어주는 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토성의 시기를 인생의 정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모든 게 느리게만 가는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처럼 말이죠. 토성은 우리에게 지금은 멈춰야 할 때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지, 어떤 것들은 이제 놓아주어야 하는지 명확해지는 거죠. 결국 토성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그 불편함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책임감을 가르치고 현실을 직면하게 하고 경계를 세우는 법을 알려주면서 말이죠. 토성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건 어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성이 가르치는 내려놓기의 지혜. 내려놓기는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리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품에 안습니다. 관계, 책임, 역할, 기대, 그리고 끝내지 못한 수많은 일들까지.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무거워져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때가 옵니다. 바로 그때 토성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좀 내려놓아도 괜찮아. 무거운 짐을 덜어낸다는 건 삶을 다시 가볍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놓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이걸 놓으면 나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 또는 이 관계를 정리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라는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를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가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지치고 대화 후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들 말이죠. 물론 모든 관계를 쉽게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토성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관계가 지금의 너에게 정말 필요한가? 만약 그 관계가 더 이상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또 다른 예는 불필요한 역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맞지 않아도 되는 역할을 떠안고 살아갑니다. 가족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 직장에서 항상 남의 일까지 챙기는 사람, 친구들 사이에서 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역할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을 잃게 만든다면 문제가 됩니다. 내려놓기는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루고 있던 일을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언젠가 해야지 하고 쌓아둔 일들은 보이지 않는 부담으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거나 아예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내려놓기는 가벼움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다른 사람의 기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현재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비로소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내려놓기는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를 낼 때 우리는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토성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모든 걸 다 지고 갈 필요가 없어. 정말 중요한 것만 들고 가면 돼. 토성이 가르치는 수용의 지혜. 수용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라고 저항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토성은 우리에게 현실을 직면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직면이 우리에게 내적 안정감을 준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수용이 필요한 순간은 다양합니다. 먼저 1에서의 수용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때때로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 좌절합니다. 승진에서 밀렸을 때,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자신을 과도하게 자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성의 수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원한 건 아니지만 이것이 현실이야. 그럼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부정하고 저항하는 데 쓰던 힘을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감정의 수용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합니다. 이런 걸로 화내면 안 돼, 슬퍼하는 건 약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 쌓여서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토성은 우리에게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아, 나 지금 화가 났구나. 나 지금 슬프구나. 나 지금 불안하구나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흐르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수용한다는 건 그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몸의 변화를 수용하는 것도 토성의 가르침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변합니다. 예전처럼 무리할 수 없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젊을 때처럼 밤을 새울 수도 없고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면 우리는 계속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몸의 변화를 수용하고 그에 맞춰 생활을 조절하면 우리는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나는 이제 이 정도의 페이스로 살아가면 되라고 인정하는 순간 불필요한 비교와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수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만 해준다면, 저 사람이 저런 성격만 아니라면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타인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뿐입니다. 수용의 핵심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들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뿐입니다. 날씨, 타인의 마음, 이미 일어난 과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하면 우리는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수용을 돕는 일상 루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일어난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속으로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완벽하지 않았던 순간들, 실수했던 순간들을 자책하지 않고 그저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인정하는 거죠. 또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라고 다짐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않고 지금의 내 상태를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죠. 결국 수용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바꿀 수 없는 것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니까요.
토성이 가르치는 수용의 지혜는 결국 현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토성이 가르치는 지켜냄의 지혜. 지켜냄은 토성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실질적인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계를 필요로 합니다. 나와 타인 사이의 경계, 일과 휴식 사이의 경계,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의 경계. 이 경계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소진되고 지치게 됩니다. 경계가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 체력, 감정, 관심. 이 모든 것들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어디에 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려면 경계가 필요합니다. 나를 지키는 말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종종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해서 곤란한 상황에 빠집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떠안고,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가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거절하면 상대방이 실망하거나 화낼 것 같아서 또는 나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토성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너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아. 건강한 거절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제 선을 넘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정직하고 성숙한 태도입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이라는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각자 다릅니다. 토성은 우리에게 시간을 의식적으로 배분하라고 말합니다. 일에 쏟는 시간, 쉬는 시간, 관계에 쓰는 시간, 나만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 때문에 개인 시간을 포기합니다. 퇴근 후에도 일 메시지에 답하고 주말에도 일을 생각하고 휴가 중에도 연락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우리는 결국 소진됩니다. 일과 개인 시간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는 것, 그것이 토성이 가르치는 시간의 경계입니다. 공간을 지키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심리적 공간도 포함됩니다. 우리에게는 혼자 있을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혼자만의 시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충전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거리 조절은 토성이 가르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혜입니다. 모든 관계가 같은 깊이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깊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에서는 거리가 필수적입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갈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만나는 횟수를 줄이는 것일 수도 있고, 대화의 주제를 제한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예 연락을 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지켜냄입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 정기적인 검진. 이런 것들이 지루하고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토성이 강조하는 삶의 기초입니다. 루틴을 지키는 것도 토성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루틴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 이런 반복적인 패턴이 우리 몸과 마음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리듬 속에서 우리는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균형을 지킨다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일만 하는 삶도 놀기만 하는 삶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혼자만 있는 것도 항상 사람들과 어울리기만 하는 것도 균형을 잃은 상태입니다. 토성은 우리에게 중심을 잡고 양쪽을 오가며 균형을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자신만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토성적 삶의 핵심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각자에게는 자기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달릴 수 있고 누군가는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남의 속도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속도를 찾는 것입니다. 토성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 리듬을 지켜. 그게 네가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야. 지켜냄은 결국 나를 아끼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삶에서 토성의 시기가 온다는 신호. 토성의 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는 특별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면 우리는 그 시기를 조금 더 지혜롭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갑자기 일이 정리되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끌어온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거나 직장을 옮기게 되거나 살던 집을 정리하게 되는 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처음엔 혼란스럽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정리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가던 길이 더 이상 맞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다른 걸 해야 할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이건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내면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토성은 이럴 때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이 새로운 방향을 탐색할 때야. 세 번째 신호는 속도 조절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평소처럼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없거나 몸이 따라주지 않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자신을 자책합니다. 왜 나는 예전만 못할까? 하지만 토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속도를 늦출 때야. 쉬어가도 괜찮아. 네 번째 신호는 관계 재구성의 필요성입니다. 어떤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거나 반대로 새로운 사람들이 삶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오래된 친구와 연락이 뜸해지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변하고 가족 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변화들은 때로 슬프고 외롭게 느껴지지만 우리 삶이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토성의 시기는 혼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질적 전환을 위한 단계입니다. 마치 나비가 번데기 안에서 변태를 겪는 것처럼 우리도 토성의 시기 동안 내면에서 큰 변화를 겪습니다. 밖에서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근본적인 재구성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시기를 통과하는 동안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내 삶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이 불편할 수 있지만 이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더 명료해집니다. 토성의 시기는 멈춤이 아니라 재정비의 시기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시즌 중간에 휴식을 취하며 컨디션을 재조정하듯이 우리도 삶의 중간중간 멈춰서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토성은 바로 그 시간을 강제로라도 만들어줍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는 비결은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머물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대신 지금은 그런 시기구나라고 인정하고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보다 물살을 따라 헤엄치는 게 덜 힘든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는 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더 성숙하고 더 단단하고 더 명료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토성의 시기는 결국 우리를 더 나은 버전의 자신으로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토성은 두려운 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을 깊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스승입니다. 물론 토성의 가르침은 때로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내려놓기를 통해 우리는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짐들을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수용을 통해 우리는 평화로워집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현실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지켜냄을 통해 우리는 단단해집니다. 나를 지키고 내 경계를 존중하고 내 리듬을 유지하면서 오래 갈 수 있는 힘을 기릅니다. 이 세 가지는 순서대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려놓으면서 동시에 수용하고 수용하면서 동시에 지켜냅니다. 이 과정들이 서로 얽히고 순환하면서 우리 삶을 만들어갑니다. 토성의 지혜는 거창하거나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기본을 제대로 지키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본을 잊고 너무 멀리, 너무 빠르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지치고 넘어집니다. 토성은 우리에게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느리게 가도 괜찮고 쉬어가도 괜찮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페이스를 찾아서 꾸준히 가는 것입니다.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에게 토성은 중요한 길잡이입니다. 토성은 우리에게 어른이 되는 법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어른이 된다는 건 나이를 먹는다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지킬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토성의 지혜를 기억하세요.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세요. 그렇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훨씬 더 단단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토성은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서두르지 마. 네 속도로 가. 네가 필요한 건 이미 내 안에 있어.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토성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